어, 자, 오늘은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올해 안에 리플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고,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를 토대로 2018년을 초창기 때, 어떨 거라고 리플사는,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고, 2018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서 비즈니스 상태가 어느 궤도에까지 이르렀는지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은 리플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리플사 관련된 트윗들 올라온 거 보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새벽에, 에피소드 드랍 8이 올라왔죠. 거기서도 이제 두 명이 출연을 했었죠. 한 명은 마커스 트리처, 그 이사의 보드 멤버인 마커스 트리처가 나와서 올해 리플렛이 어떤 성장을 이뤄냈는지 간단히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사람이 애쉬벌라가 나왔던 것 같으네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엑스라피드 관련된 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애쉬 같은 경우는 SVP인데 거의 뭐 수석, 부사장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바로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 그리고 엑스비아 이 세 제품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수석 또는 부사장급 레벨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라피드 어느 구간이 지금 라이브 상태인지 얘기했고요. 물론 목적지 기준이에요. 출발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기존에 확인됐던 미국, US 달러 구간은 이제 오피셜로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유럽 쪽이죠. 근데 유럽 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급이 없었고, 다만 목적지가 기존에 우리가 오피셜로 알고 있던 멕시코 말고도 필리핀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최근에 샌드프렌즈라는 그런 이제 회사, 벤처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창업을 했었죠. 창업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필리핀에 송금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엑스라피드를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회사인데요. 아마 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황상 엑스라피드가 지금 필리핀 구간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그 확인이 되면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필리핀 페소 쪽에 이제 페어를 만들어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스 PH라고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라고 저희가 오피셜로 확인된 바 있죠. 아마 그 거래소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암호화폐 거래소 없이 엑스라피드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엑스라피드 내년에 어떻게 기대를 하고 어떻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밝혔는데요.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출발을 해보죠. 일단은 리뷰가 될 거예요. 처음에 리플사가 뭘 했는지 보는 거는 약간 리뷰 차원이 될 텐데, 아이고 여기를 가야겠죠. 리플사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면은 2018년을 정리하는 영상 이거를 올렸었죠. 네. 이거를 볼게요. 되게 짧아요. 1분도 안 돼요. 진짜 핵심만 추려갖고 딱 표현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같이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보죠. 사운드는 없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마커스 트리처가 그 에피소드 드랍 8에 처음으로 출연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나와서 바로 마커스 트리처가 강조한 첫 번째로 아주 강조한 부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이에요. 뭐냐면은 리플렛이 2018년에 들어서서 지금 리플렛은 아무래도 은행들이 이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엑스커런트, 그리고 그 페이먼트죠. 페이먼트 영역은 엑스커런트로 쓰고, 그 다음에 유동성, 세틀먼트 할 때 그 환거래 은행 그런 계약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율을 효율적으로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온디맨드. 그러니까 수요가 실제로 필요할 때 그거를 이제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 바로 블록체인 기술 위에 있는 그 디지털 에셋을 활용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의 엑스라피드인데, 그걸로 세틀먼트
하는 게 바로 리플렛인데요. 거기 있는 멤버들이 어느 나라, 몇 개의 나라까지 연결됐는지, 그리고 각각의 몇 개 대륙까지 연결이 가능한지, 그거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2018년을 정리하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개국이 연결됐고, 대륙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아시아 대륙이 있고, 뭐 북미 대륙이 있고, 남미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있고,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유럽까지 해서요. 6개 대륙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도달 범위가 넓어질수록 좋은 점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엑스커런트를 사용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죠. 엑스커런트를 사용한다는 그 의미는 곧 리플렛 멤버로 합류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리플사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리플렛 멤버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좀 쓰면서 할게요. 리플렛 멤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많이 늘어날수록 마치 오늘날의 인터넷 연결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위에 서비스가 얹혀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훨씬 많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너지가 나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별표 하나면 별표 3배는 뭐냐면은 도달 범위예요. 도달 범위.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달 범위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이런 게 있겠죠. 몇 개국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몇 개 대륙이 연결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지도를 보면서 하죠. 여기 이게 지도잖아요. 아니다, 더 구체적인 지도를 보면서 할게요. 세계 지도. 자, 잠깐 볼게요. 지도. 자, 아시아 쪽을 보죠. 자,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뭐 너무 작아갖고 북한까지 이제 포함해서 했는데 그런 거는 약간 융통성 있게 봐주세요. 자, 한국이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한국 내 송금 또는 저희는 계좌이체라고 더 많이 표현하죠. 송금은 보통 이제 해외로 보낼 때를 저희 송금이라고 많이 하고, 국내에선 계좌이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체했니? 이체해? 계좌이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CCP라는 센트럴뱅크가 운영하는 이 존재, 센터에서 서로 각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들의 릴레이션십을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돈이 원활하게 잘 움직여요. 세틀먼트 하는데 비효율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나라 법정화폐로 세틀먼트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그 해당 국가에 있는 센트럴뱅크가 이런 센트럴 카운터파티라는 존재, 중앙의 존재를 만들어줘서 이 중앙을 통해서 해당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틀먼트도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국내는 되게 효율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게요. 자, 엑스커런트 멤버가 미국에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애들이 있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아닌 거는 좀 배제를 시킬게요. 정황상 추정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냥 공식이 아닌 거는 배제를 하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내에는 현재 누가 있죠? PNC가 오피셜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리플렛에 합류했죠. PNC라는 미국 내에 9위 정도 되는 시중은행,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인 건 확인됐는데 얘네를 두고 직접적으로 뭔가 요즘에는 언급이 없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를 하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미 엑스커런트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게요. 미국 내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PNC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과 1번, 자,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PNC, 이런 식으로 리플렛 멤버가 있는 거랑, 두 번째, PNC 미국, 이거 다 미라고 적어 놓을게, 앞에. 미국 있는 거랑, 뭐 멕시코에 산토르, 이런 뱅크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가명을 지은 거예요. 산토르 뱅크라는 은행이 멕시코에서 리플렛에 합류했어요. 1, 2번 둘 다 리플렛 멤버가 2개예요.
근데 어느 경우가 훨씬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 두 가지 예를 비교하면서 제가 들 때 직감적으로 이미 아셨겠지만 2번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국내 도메스틱 구간의 그 금융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에 둘 있는 거는 뭐 하나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하나만 있어도 무리가 없는 게 어차피 그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결국에는 릴레이션십이 맺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 미국이 아닌 국가에 있는 여기에 뭐 산탄데르 있겠죠. 유럽에.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있을 테고 최근에 이제 중동적이 많이 나서는데 MBK나 이런 데들 있겠죠. 예. 쿠웨이트죠. 최근에 얘기 나온.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미국에 만약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는 PNC 말고 다른 은행과 연결하고 싶으면 얘네를 통해 들어가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1번 같은 케이스는 멕시코는 갈 수가 없죠. 왜냐면 리플렛 멤버가 없죠. 멕시코에 1번 같은 경우는. 근데 반면에 2번은 멕시코에 하나라도 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 내에 있는 은행들은 얘 통해서 같은 국내에 있는 구간들은 관계가 맺기가 쉽죠. 대부분은 서로 관계가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같은 법정화폐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가 좋아요. 그래서 왜 리플사가 굳이 막 엑스커런트 멤버가 막 200명 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왜 40여 개국 그리고 6개 대륙이 연결이 됐다. 이렇게 자랑하는 데는 그 뒤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달 범위가 몇 개 국가까지 넓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좀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스위프트가 160 몇 개국이죠. 167개인가요? GPI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67개인가? 160여 개 정도? 100 몇 개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배 이상이에요. 한 3배까지 봐야 돼요. 리플렛 연결, 그러니까 도달 범위보다 한 3배 이상 됩니다. 스위프트가. 근데 현재로서는 도달 범위가 훨씬 빈약해요. 빈약하지만은 이건 사실이니까 빈약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항상 스위프트와 비교할 때 저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플사의 목표가 페이먼트가 아니에요. 뭐죠? 바로 세르먼트입니다. 페이먼트 시장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르먼트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먼트 한 거를 청구서 날라다닌 거를 이제 대금, 실제로 그 안에 필요한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만약에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페이먼트를 했어요. 근데 뭐 돈을 보내는 쪽이에요. 이렇게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내는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불을 보내는 거예요. 이 페이먼트가 양쪽 은행에서 이제 동의, accept를 하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A라는 은행이 B라는 은행한테 100불을 빚진 게 돼요. 빚진 상태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A라는 은행이 B라는 은행한테 100달러를 보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정산하는 작업이 바로 세틀먼트입니다. 요거예요. 그 작업이. 자, 그래서 세틀먼트가 바로 목표입니다. 근데 왜 리플사는 쓸데없이 엑스커런트를 만들었냐?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틀먼트를 리얼타임으로 하고 싶은데 목표는 그건데 페이먼트가 뭐 며칠이 걸리죠. 페이먼트 자체도 막 2일에서 4일 정도 걸리니까 세틀먼트 자체를 리얼타임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는 엑스커런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페이먼트 자체가 너무 느려갖고. 그래서 이 리플사가 리얼타임으로 만들어오니까 뒤따라온 게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는 페이먼트 메시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 회사가 아니지, 협회예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공동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은행이 만들어낸 공동체인데 얘네는 페이먼트입니다. 근데 리플사한테 뒤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위기감 느끼고 GPI라는 거 만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여전히 한 절반 정도만 30분 이내로 페이먼트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30분을 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리플사 거 따라오려면. 근데 다만 얘네가 시장에 먼저 진입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얘네가 아까 보신 것처럼
도달 범위도 더 많고 고객도 훨씬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에피소드 드랍 8에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리플 네트워크 관련돼서 마커스 트리처 바로 이사의 보드 멤버가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엑스커런트가 탄생한 지 한 2+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3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정말 많이 따라온 거예요, 스위프트를. 당연히 엑스커런트 처음 출시할 때 고객이 없었는데 불과 3년 만에 많이 따라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 3년을 되게 오래 걸렸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는 3년을 이제 리프사가 자평한 것처럼 불과 3년 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3년 만에 많은 걸 해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주관적인 느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판단하시지만 아무튼 3년 남짓해서 많이 따라왔어요. 네, 스위프트가 성장하는 것보다 리프사가 훨씬 많이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40여 개국 도달 범위가 6개 대륙이 된다는 거는 많은 성과를 달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리얼타임으로 지금 40여 개국은 리프사의 엑스커런트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리얼타임으로 페이먼트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리얼타임 세틀먼트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바로 멕시코, 필리핀이 지금 엑스라피드 쓰고 있죠. 세틀먼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신 올해 이 이룩한 성과, 이 단순한 40과 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걸 달성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기존의 은행들이 스위프트 쓰는데 이거 써도 충분하다 느꼈으면은 굳이 엑스커런트 계약 안 했을 거예요. 리플렛 멤버가 되면서. 근데 이거 계약한 게 거의 아직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저희는 추정할 수 있죠. 대략 한 200여 개의 고객이 이미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또는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고요.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이제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사실들, 뭐 2018년에는 뭐 한 주에 2개 계약도 했다 막 이렇게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올해 초창기 때가 아마 130개 정도 고객이 됐던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때. 근데 한 주에 2개씩이면은 충분히 200개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왜 발표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거를 조합해보면은 뭐 200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겠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했는데, 이런 고객들이 만약에 스위프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으면은 절대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플렛 바로 엑스커런트 초기 설치 비용이 100억이에요.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게 100억입니다. 100억까지 들어가면서 이거 굳이 설치 안 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건 그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성과 좀 볼게요. 자, 나오죠. 네, 엑스라피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일 때 발표한 내용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림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라피드가 드디어 그냥 이론으로 떠들고 또는 파일럿 테스트라고 그냥 업체들이 테스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업용으로 이제 기업들 또는 은행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죠. 수일 때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일 때 공개된 3개의 업체죠. 머큐리 FX와 쿠알릭스, 그리고 카탈리스트. 자꾸 가래가 끓는데요. 잠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이게 수일 당시 때 되게 리플 CEO의 표현이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리플사의 인사이트 공식 문서 자체가 되게 애매해서 이게 지금 셋 다 쓰는 건지 아니면 곧 쓴다는 얘기인지 되게 말이 많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보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쿠알릭스는 수일 당시 때 그 리플 CEO가 발표하면서 그 얘기했죠. 자기가 이거 발표하러 나오기 전에
퀄릭스가 이거 실제로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 보고 왔다. 이메일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쓸 때 정확하게 확인했는데 머큐리 FX 같은 경우는 수혜 당시 때 이제 인사이트 문서에는 4분기 내로 진입할게요 라고 머큐리 FX CEO가 발언을 한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쓰고 있다는 건지 곧 쓴다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얘도 will이라고 표현됐어요. 당시 때. 그래서 얘도 조만간 쓸 예정인가 보구나. 하지만 4분기 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AMA 때 확인이 됐죠. 그 사람들이 그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빵형이 올해 내로 메이저 은행 한 곳 이상이 엑스라피드 쓸 것이다. 이 발언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시나 AMA 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모니카롱이 대신 질문을 해줬죠. 예, 은행이 엑스라피드 쓴다는데 사실 질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XIP, using XIP라고 얘기했죠. 엑스라피드라고 표현 안 하고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정확한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엑스라피드가 아니라 XIP를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해 질문을 했었고요. 그때 빵형이 답변한 게 바로 이거였죠. 카탈리식스 얘네가 이미 쓰고 있다. 그 질문에 한 답이 바로 얘네다. 예, 그렇게 답하는 걸로 얘네도 확인이 됐죠. 이미 쓰고 있다는 거. 구간까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멕시코라고. 얘네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연합한 크레딧 유니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멕시코 구간 이미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쉽죠, 사실. 이제 또 한 번 언급이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산탄데르 큰 은행들 굉장히 많았죠. 더군다나 뭐 방금 언급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산탄데르급이 아니더라도 뭐 시암이라도 언급했으면은 사람들이 요거보단 낫을 텐데 이제 요거를 언급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기대가 허물어졌죠. 그쵸. 그리고 요거를 언급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다시 대세기기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짚고 넘어가자면 그때 결국에 NDA라고 얘기했죠. 고객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길 원할 때만 우린 발표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얘기는 이제 줄여 얘기하면 NDA라는 얘기죠. 계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허용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관계. 우리 입장으로선 굉장히 불편한 관계. 우린 알고 싶은데 그거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발표를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답변했는데 얼마 전에 그 며칠 사이에 입장이 바뀌어갖고 은행 쪽에서 제발 발표해줘요. 우리 엑스라피드 쓴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리플사에서 공식으로 보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긴 쉽진 않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발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보는데 또 모르죠. 정말로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팩트는 이렇습니다. NDA라고 얘기를 했고 2019년이 돼야지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왜 발표를 꺼려 할까 은행들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은행 입장에서 엑스라피드를 쓰는데 이거를 자랑할 만한 동기부여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일감으로 드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은행은 되게 혁신적이다.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해서 많은 걸 이뤄내고 있다. 성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되죠. 공식적으로 공개할 만한. 만약에 공개를 하기 싫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경쟁사들한테 정보를 노출하기 싫어서.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제 규제 관련해서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꺼려할 수도 있고요. 뭐 이 정도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양쪽의 이유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저희가 모르는 게 많이 있겠죠. 정황이.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발표를 꺼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리플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건 바로 NDA. 네. 그래서 발표는 저도 기대했지만은 당분간은 쉽진 않겠다는 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리프사 AMA 때도 얘기했지만은 은행보다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후알릭스라던가 머큐리 FX 이런 애들이 훨씬 자유로워요. 그리고 카달리틱스는 얘네 같은 경우도 직접 은행이 아니잖아요. 은행들이 크레딧 유니언으로 따로 만든 조인트 벤처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 쓰는 것보다 확실히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또는 송금업체들 있잖아요. MTO, 전문 송금업체. 이런 애들이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 상황에서는 쓰는데 부담이 확실히 덜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은행이 공식적으로 얘기된 건 없고 지금 다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언급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공식으로 쓴다고. 예, 아무래도 그 상황인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AMA 때도 얘기를 했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 나오겠지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팩터들이 연결돼 있는데 확실히 그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규제에 관련돼서 클리어해지는 게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얘기를 나눌게요.